단순하게 뭐 승리해서 꼬리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YG의 세무조사도 들어갔죠. 그리고 YG의 지금 2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장남이 YG하고 또 은밀한 관계가 있는 음악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YG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더 여파가 더 커진다면 네이버까지 뭐 연관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주식 양도세 확대, 돈 번 개미도 과세 추진. 좋아요. 뭐 양도세 뭐 낼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돈을 벌었으면 양도세 내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증권거래세가 있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뭐 차차 낮춰주기로 했어요. 증권거래세를 0.05% 내려줘요. 0.05%. 증권거래세를 0.05% 내려주는데, 양도세는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를 때린대요. 이게 뭐 어이없는 얘기죠. 얘네들이 지금 제정신을 갖고서 정책을 펼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증권거래세를 낮춰준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동성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세를 20%, 25%씩 때리면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냐고요. 2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하길래 제가 개념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뭐 주식시장까지 또 이지랄을 떨 줄 몰랐네요. 주식을 연 단위로 끊어가지고 양도세를 때린다고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 같은 때 장 좋을 때는 양도세 다 때려맞고 2018년처럼 박살내면 세금 돌려줄 거냐고요. 그럼 환급을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주식 양도세가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2월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올해 손실 났으면 이거를 내년에 합쳐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올해 500만원 손실 나고 내년에 1000만원 이익 난다. 그러면 2년 합쳐가지고 500만원에 대해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죠. 제가 2010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낼 때마다 항상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한 해로 해가지고 뭐 적자가 나서 세금을 돌려받을 일은 사실상 없었는데,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2010년도에 적자가 나고 2011년도에 흑자가 나면, 그러면 2010년도에 적자 난 걸 2011년도에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적자 나면요, 그냥 종합소득세 0원 내고 2011년도에 흑자 나면 흑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요, 2010년 뭐 한 3분기쯤 오픈을 했어요. 뭐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물건 사입도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적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 3분기부터 해가지고 2010년 말까지 4분기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버려요. 2011년도에 번 돈에 대해서는 환급을 전혀 안 해줘요. 2010년도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0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상은 엄연히 얘기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은 전혀 계산 안 해줘.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 주식이 뭐 1년에 상승 구간, 하락 구간 정해놓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져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어요. 뭐 내년까지도 좋아졌어요. 19년, 20년에 뭐 양도세 많이 걷었어요. 그 21년에 갑자기 코스피 박살났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돌려줄 거냐고요. 이런 단순한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요, 법을 만들어요. 진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는 거를 이때 한번 또 느꼈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2016년 한 9월쯤이었나요? 트럼프 당선 전에 그 대선 토론할 때 있잖아요. 힐러리가 트럼프가 세금을 18년 동안 안 냈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반응이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발언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탈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은요, 되게 세금 제도 자체가 정말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뭐 1억의 적자를 봐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1억 3천에 대해서 흑자를 봐요. 그러면 2019년도에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 전에 손실 난 거를 다 상계해줘요. 그래서 트럼프가 18년 동안 세금을 안 낸 비결은, 과거에 2015년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힐러리가 소득세를 안 냈다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트럼프가 저는 이때 정말 문화 충격 받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 딱 들어보세요. 세금을 18년 동안 안 냈다는 거를 자기를 보고서 똑똑한 사람이래요. 트럼프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정말
미국의 세금 제도 자체가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또 행해질 일이 얼마나 재앙으로 될 수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뭐 원래 준비했던 내용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거는 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보유 기간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뭐 유동성도 늘리고 그러면 개인들의 보유 기간도 좀 늘려주고 싶다 이러면 사실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를 뭐 부과하는 대신에 배당소득세 없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 어떻게 거래세를 0.05% 낮춰주면서 양도세를 20% 25%씩 때리냐고요. 그럼 배당소득세는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연간으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최소한 2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주식 양도세법에는 뭐 신설하겠다 하면서 당연히 연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2월 손실 나는 것과 이익 나는 거를 뭐 통합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2년 동안 부동산 정책 쓰는 거 봐가지고 분명히 똘박질할 게 뻔한데 일단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 양도세 막 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막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잡으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쵸? 그럼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공급을 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주택이 모자른데 공급을 조이면서 세금을 올리면 누가 팔아요? 안 팔지. 그런데 이 또라이들은 양도세도 올렸는데 보유세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사실상 뭐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취득세가 대박이야, 취득세가. 그러면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시장의 유동성을 뭐 공급량이 부족한 대신에 유동성을 확보해줘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당연히 취득세 감면하고 양도세 낮춰주고 보유세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여유 있는 사람만 갖고 있을 테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받고 빠질 사람은 빠질 거 아니에요.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2017년, 2018년에 미친 듯이 올랐던 거고, 그러다가 지금 거래 다 끊겨버렸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아요. 이게 무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냐고요. 그리고서 2019년에 보유세 지금 더 올린대요. 계속 올린대요.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거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2년 동안 움직여냈던 애들이 이제 부동산 더 이상 건들 거 없으니까 주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세 0.05% 인하하면서 양도세를 때리겠대요. 그것도 매 해마다 계산해서. 그럼 손실나면 책임져 줄 거냐고요. 그러면서 배당소득세는 겁나 많이 걷어가요. 이거 제목 봐봐. 이거 얘네들이 하는 짓이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짓이 아니지. 일단은 배당소득세를 없애줘야 돼요. 양도세를 만들고. 그러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생기면요, 그 세금 내는 게 싫어서라도 안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장기 보유가 가능해지겠죠. 그럼 장기 보유를 하면 배당을 받아요. 근데 배당에서 세금 다 떼가. 그럼 누가 또 장기 보유해요? 시장이 죽는 거지. 배당소득세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배당 때문에 안 파는 사람 생겨요. 부동산처럼 꾸준히 오래 갖고 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도 배당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이 배당 다 때렸는데, 배당 때리면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누가 배당을 많이 때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대주주하고 경영진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 자기 돈에서 세금 더 내려고 누가 배당을 때려요? 차라리 자기 월급으로 가져가지. 그 배당소득세를 없애주면서 양도세를 올리면 선순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럼 배당도 올라가죠. 배당도 올라가면 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럼 계속 보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 유통 물량이 적어져요. 그런데 배당은 올라가요. 그럼 외국인들 들어올 거 아니야. 경제하고 정치를 떼놓을 수는 없는데 정치에 편향이 생기면 투자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편향을 갖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요새 하는 짓 보면 진짜 편향이 생길 것 같아. 구독,